마지막 3학년 2학기의 이제 마지막 1학기의 마지막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는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야. 근데 난 그 제한적인 걸로 배워두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도 되게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마 정리를 해주게 될 때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간의 관계 이런 것까지도 다 설명을 해주고 그럴 거야. 지금 이 교육 과정에서는 2차 함수 그래프 정도만 해석하고 넘어가. 근데 내가 이거 다 끝나고 나서는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간의 관계 그리고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이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 간의 관계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실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를 다 되짚고 갈 거니까 일단 들을 때 조금 깊이 있게까지 들어야 돼. 여기 있는 수준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3학년 1학기 과정 같은 경우는 내가 무조건 심화 과정을 해. 이거 말고 교재를 하나 더 할 거야. 지금 쌩 하고 있잖아. 거기다가 플러스 한 번을 더 하고 넘어가게 될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고등과정을 들어가면은 엄청 수월해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엄청 수월해져. 그거를 좀 잘 감안해 두고 내가 시킨 대로 하세요. 알겠죠? 자,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2차 함수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1차 함수 배웠지. 1차 함수는 어떤 형태니? y는 ax 플러스 b 이런 형태였지. 자, 2차 함수는 어떤 형태냐면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를 갖는 걸 우리 2차 함수라고 해. 자, 얘는 0 하면 그냥 2차 방정식이지. 그치? 얘는 그래서 x에 대해서 차수가 2차까지가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얘가 당연히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 a가 0이어서는 안 되겠지. 요 조건이 항상 붙어. 너도 이제 문제 풀다가 지난번에 너가 아니었나? 틀렸었던 문제 중에 이 답이 두 개가 나왔는데 어떤 것을 A가 0이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방정식들이 있었어. 그런 답들이 있었어. 나도 아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다.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얘가 A가 0인 순간부터는 2차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A가 0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함수라는 것은 뭐지 근데? 함수. 네, 그죠, 그렇지요. 자, 함수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난 이렇게 얘기를 해. 관계다. 관계다. 자, 어떤 x라는 것과 어떤 y라는 것의 관계가 어떤 식이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함수야. 여기도 마찬가지. 요 x와 요 y와의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느냐, 어떤 관계로 우리가 그걸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함수야. 오케이? 그래서 요 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니?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1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진다고 치자. 그치? 여기 x, 여기 y라고 할 때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a가 기울기, b가 y 절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린 요걸 보고 어떤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느냐? 혹시 리니어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없어? 나중에는 듣게 될 거야. 이제 라인이 L-I-N이잖아. L-I-N-E-E-R 하면은 리니어가 돼가지고 라인과 같은, 선과 같은 형태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리니어한 관계라고 해. 뭐냐면은 일정한 속도로 운전을 하고 내가 가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시속 50km로 가고 있다고 치자. 그럼 1시간이 지나면 50km로 갈 것이고 2시간이 지나면은 100이 갈 것이고 이게 늘어나지 않고 굉장히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잖아. 등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거 리니어한 관계, 1차 직선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바로 1차 함수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x, y라는 관계 자체를 굉장히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1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2차 함수는 조금 있어 보게 되겠지만 곡선의 형태야.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점 증가할수록 얘도 y값도 증가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증가해? 점점 더 커지는 식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식의 관계를 우리는 이런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최종 2차 함수는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뒀으면 해. 이걸 나중에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일반형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리고 함수라는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나중에 일반형이란과 이곳에 이제 대응되는 개념이 표준형이라는 게 있어. 이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해서는 모든 함수가 동일한 짓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돼. 무슨 일인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줄게. 자, 봅시다. 2차 함수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2차 함수다. 그냥 이 얘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는 a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기 있는 것들 쭉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애들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끔씩 이런 애들이 있어. 자, y는 x의 제곱분의 1 이런 것은 2차 함수라고 할 수 있니 없니? 없어. 얘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지수를 제대로 배우면은 x의 마이너스 2 이런 게 우리가 표현이 되거든. 이것은 마이너스 2차 함수가 되겠지. 그치? 이거 절대로 2차 함수라고 볼 수 없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게 될 유리함수야. 분모의 미지수가 있으면은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거는 절대로 2차 함수가 아니다. 알겠지? 그리고 2차 함수 문제에서 제일 1번 문제 정도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다음 중 2차 함수가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야? 싹 다 정리한 다음에 만들어 봤을 때 2차 함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정리를 다 해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2차 함수가 안 되면은 안 된다 이런 거고 이것도 결국에는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는 어떤 형이고 이름표를 붙일 때 이렇게 fx라는 표를 붙인다 그랬지. x에 대한 함수 요런 뜻이야. 얘를 a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c 그래서 a는 0이 아니다. 이 2차 함수는 이런 식이 된다는 거고 함수 값은 뭐야? 요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값. 그것을 우리는 함수 값이라고 그래. 이 x에다가 넣어야 되고 요 x에다가도 넣어줘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함수 값을 내가 y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에다 표시를 한 게 뭐다? 2차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야. 자, 쉬운 내용이니까 이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결국에는 2차 함수는 그래프야. 2차 함수는 그래프. 나중에 있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거는 다 똑같고요. 그것은 결국 그래프로 통합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결국 그래프를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릴 줄 아느냐 이게 지금 2차 함수를 배울 때는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거야. 자, 2차 함수 중에 bx나 c 이런 거 없는 아주 가장 간단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어떤 그래프? y는 ax의 제곱 이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보려고 해. 195페이지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어떤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냐면은 요런 포물선 형태를 그려. 우린 얘를 포물선이라고 불러. 포물선. 자, 이런 포물선인데 이 가장 밑에 있는 요 한 점 있지.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꼭지점이라고 불러. 자, 이 꼭지점은 2차 함수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함수를 그릴 때 이 꼭지점이라는 것을 잡고 나서 그려야 돼. 기준점이야. 그래서 기준점. 그리고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y축과 평행한 요런 요런 직선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축이라고 불러. 축 이런 식으로 부른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이 축을 기준으로 딱 정확하게 직각으로 선을 그으면은 자, 이
함수 fx와 만나는 요 점까지의 거리가 완전히 같아. 이 같다라는 것은 무슨 걸 의미하냐면은 여기 왼쪽에 이 주황색 부분과 오른쪽에 요 빨간색 부분이 정확하게 뭐다라는 얘기일까? 대칭이에요. 대칭. 어디에 대해서? 축에 대해서. 선대칭이라는 거야. 쫙 컸을 때 여기랑 여기가 완전히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야. 요런 포물선을 그리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2차 함수라는 거야. 자, 요것을 내가 그래프 위에다가 한번 그려볼게. 얘를 봅시다. A를 가장 쉬운 숫자로 표현하면 1일 때야. 그럼 간단하게 한번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고 여기 스케일이 좀 올라가니까 여기를 1, 4, 9 이 정도로 붙여볼게. 자, 0일 때는 봐봐. 여기다 0 넣으면 뭐야? y는 x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y에다 0 넣으면은 x에다 0 넣으면 y는 몇이니? 0. x에다 1 넣으면 y는 1. 그치? x에다 2 넣으면 y는 4. x에다 3 넣으면 y는 9.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도 4. 마이너스 3을 넣어도 9. 이렇게 되겠지. 요것을 잘 연결해 보면 이렇게 이런 포물선이 그려진다는 게 우리 이제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될 거야. 자, 근데 봐봐. 요런 경우일 수 있지. 이거는 a가 1인 경우잖아. 그치?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한번 보자고.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 제곱의 형태는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이거야. 자, 0 넣으면 몇이야? 0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1, 4, 9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얘가 1 넣으면은 1이겠지. 마이너스 1이겠지. 1 넣으면 2 넣으면은 마이너스 4일 거야. 3 넣으면 마이너스 9가 되겠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9. 따라서 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얘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x 요거는 요거야.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겠지. 그지? 오케이? 자, 이런 것만 있을 수 있을까? a가 만약에 2일 수도 있잖아. 그치? a가 2면은 뭐야? y는 2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다 1 넣으면 몇이야? x에다 1 넣으면 1은 1에 2 곱하면 2겠죠. 2야. 자, 2야. 2라고 치고 2 넣으면 몇이야? 8. 9 넣으면은 3 넣으면은 18. 엄청나겠지. 그러면은 봐봐. 얘네들은 2x를 했다니면은 요렇게 요런 모양이 된다는 거야. 안쪽으로 조금 더 줄어들었지. 자, x가 y는 2분의 1 x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1일 때 2분의 1이고 2일 때 2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치? 자, 일단 이 위에서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봐봐. y는 ax의 제곱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자,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좁아지지. 그치? 좁아진다. 이것은 어떻게 표시하냐? 뭐 좁아진다라고도 하고
이건 더 좀 쉽게 이것을 또 저기 그 교과서적인 표현을 하면은 x축에 가까워진다요. 근접한다. 자,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넓어지겠지. x축에서 멀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봐봐. 일단 기준은 요거야. 기준이 딱 뭔가 정해져 있다라면은 그 기준에 해당하는 a 값보다 숫자가 커지면은 좁아지고 숫자가 작아지면 늘어난다는 거야. 펼쳐지고 좁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성질 중에 이제 a가 양수인 경우의 성질이야. 그지? a가 양수인 경우야. 그리고 봐봐. 양수다 보니까 무슨 모양이야 이렇게? 볼록한 모양인데 자 이거 헷갈리지 마.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게 있어. 자 아래로 볼록하면은 아래에서 봤을 때 볼록하다는 뜻이야. 헷갈리지 마라. 아래로 볼록이야. 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볼록이야. 그렇지. 아래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볼록하잖아. 아래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볼록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란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래로 볼록. 자, A가 커지면은 좁아지고 A가 작아지면은 넓어진다. 자,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그런 것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또 A 값이 자, 이 축의 방정식 이런 경우는 축의 방정식이 뭐야? 자, 축이지. 이걸 축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치? 근데 얘가 축이잖아, 그러면은. 그치? 이 축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 이거야.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그래프 그릴 때 요 x 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요것은 자 x는 알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썼었잖아. 그런 것처럼 x는 0이다. 이게 바로 축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꼭지점은 당연히 0, 0 원점이 되겠지. 이제 요게 꼭지점이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야. 그러면 봐봐. 이렇게 됐지. 얘는 위에서 봤을 때 볼록하지. 그래서 위로 볼록이야. 그리고 자 a 값이 자 얘 봐봐. 얘가처럼 생각해 보면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려면은 a가 마이너스 2면 돼. 이를테면은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좁아져. 자 그렇기 때문에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좁아지고 x축에 근접해. 자 똑같이 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려면은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면 봐봐. x값이 얘에 비해서 사실 커진 거잖아. 얘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커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a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넓어지고 그리고 x축에서 멀어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여전히 요거지. 얘는 x는 0이고 꼭지점도 0, 0 변하지가 않는다. 자, 지금 요 함수의 그래프 머릿속에 완벽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요 내용 뭐 암기할 게 아니야. 이 그래프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다 나오는 거야. 자, 그 중에 얘네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봐봐. A가 0보다 크면 여기서 말하는 이 A가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면서 A가 커질수록 좁아지고 작아질수록 넓어져. 반대로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A가 커질수록 넓어지고 A가 작을수록 좁아져. 그런데 이것을 좀 그냥 쉽게 나중에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나중에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냐면 절대값 A라는 개념을 써. 절대값 A가 커지면은 좁아지고 작아지면은 넓어진다. 이렇게 써. 숫자로 얘 봐봐. 2분의 1이면은 이 마이너스를 생각하지 않은 절대값의 개념으로 치면 그냥 숫자가 작아지는 거잖아. 얘는 마이너스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숫자가 커지는 거잖아. 그치? 숫자가 커지면은 좁아지고 숫자가 작아지면은 넓어진다. 대신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애들 좀 헷갈리는 경우 많이 있어. 문제에서는 당연히 요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이 지문으로 나오면은 어떤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한 지문으로 나왔을 때는 요거 하나하나를 다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숫자가 커지면 좁아진다. 숫자가 작아지면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대신 그때 말하는 숫자는 절대값이다. 우리 1차 함수 생각할 때 1차 함수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보자.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든지 혹시 기억나? 1차 함수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기울기 있어, 기울기. 이 기울기가 뭐냐면은 최고차항의 개수잖아. 이거 봐, 이게 최고차항이 1이잖아. 1승이잖아. 얘의 개수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결국 A라는 거, 얘는 뭐냐면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얘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A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그러니까 결국 뭐야? 자, 얘가 이제 나중에 여기서 막 움직여. 막 좌표평면에서 이래저래 막 움직여. 좀 바로 보일 거야. 막 움직이게 되는데, 자, 모양은 얘만 같으면 모양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y는 x제곱 요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요 그래프는 있잖아. 자, 절대값이 같잖아. a의 절대값이. 그렇기 때문에 모양 자체는 완벽하게 동일해. 대신 이렇게 대칭일 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a가 같으면 그래프 모양이 완전히 동일하다. 절대값이 같으면은 대칭 이동을 통해서라도 같게 만들 수 있다. 잘 기억해자. A가 같으면은 이 뒤에가 뭐 B, C가 아무리 이상한 숫자가 다 오더라도 모양은 똑같아. 그래서 이 A는 그래프의 모양을 정확하게 결정한다. 2차 함수에서. 사실 3차, 4차, 5차 다 마찬가지야. A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완벽히 딱 결정이 나버려. 그냥 끝이야. 그걸로. 알겠니? 그래서 A 값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A 값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것이 뭐 같으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줬고, 지금 이 그래프, 이 안에 있는 거, 195페이지 안에 있는 이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다 해준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일단은 너무 개념적으로 중요하니까 여기 있는 내용 하나하나 토시도 틀리지 말고 하나하나 다시 다 확인해 봐야 되고, 여기 뒤에 쪽에 나오는 설명 하나하나를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 여기 있는 문제들 꼬박꼬박 하나하나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저기 뭐라고 하나 여기 예제라고 하는 거, 예제라고 하는 문제들도 다 풀어보고, 알았지?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결정하고 하자. 자, 축을 기준으로 있잖아. A가 0보다 크면은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축보다 커지면, 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은 어떻게 돼? 얘 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어떻게 돼? 증가.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얘가 증가할 때 Y값이 어떻게 돼? 감소. 자, 축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뀐다. 얘도 마찬가지야. A값이 0보다 작을 때도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으면은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은 어떻게 되니? 감소하잖아, 감소.
x축이 증가할 때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점점 내려가고 있죠. 점점. 마찬가지로 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런 것들도 이 그래프 내에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요거까지. 자, 이게 일단 AX의 그래프고 일단은 202페이지까지 일단은 요걸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 이거 있잖아. 굉장히 개념적인 부분이고 조금 완벽하게 그냥 딱 그 말, 문구 그리고 수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평행이동은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숫자가 복잡해질 뿐이야. 일단은 이 y는 AX라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좀 집중해가지고 이걸 봤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요거까지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방문지 풀고 이런 것보다도 여기 있는 글밥 하나하나를 다 봐달라는 얘기야. 알겠니? 보면서 이해하고 잘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또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y는 AX의 그래프까지 거기까지만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 알았지?